네, 그러면 오늘 그 임상 및 상담 심리 관련 자격증 통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명회를 주관하는 심리 서비스엠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심리 서비스 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일정 시작할게요. 저희 심리 서비스 M의 모토는 합격 이후까지 책임지는입니다. 저희가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합격까지 책임지는 이 모토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멤버십 과정을 만들면서 합격 이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저희 M을 통해서 예, 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심리 서비스 M은 2013년부터 임상심리사 2급 실습 과정을 시작했고요. 벌써 한 12년째 접어들고 있죠. 동안 한 2,000명에 가까운 수련생이 배출되었고요. 합격생은 뭐 사실 저희한테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취합된 바로는 한 55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도 한 15년부터 시작해서요. 한 200여 분이 수련을 이수했고, 그동안에 이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한 70여 분 되십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임상심리사 1급을 시작해서요. 한 230여 분이 이수하시거나 진행 중이시고, 합격자도 한 60명, 네,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음, 어, 네. 어, 이게 앞에서 한 게 계속 되는군요. 네, 현재는 상담심사 1급 수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였듯이 작년부터 M 이수생 관련 멤버십을 시작해서 지금 한 500분이 이제 그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검사 활용이나 또 사례 스터디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수생이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이런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일반 멤버십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한 8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올해부터 요 일반 멤버십을 좀 확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희 이수생 분들이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니까요. 저는 현재 심리 서비스 M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한 3년쯤 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이제 심리 서비스 M만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또 건강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전문가, 명상심리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 학사, 그다음에 석사, 또 임상 및 상담 박사를 취득했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보건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예, 먼저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 공지에서도 안내했듯이 그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 및 마음투자 지원 사업. 네, 말이 좀 어렵죠? 전국 및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좀 안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된 개요를 보면요.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울이나 불안 등을 덜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일단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향후로도 이제 계속 확장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음. 사업 방식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국고 보조율이 최소 50에서 70에서 80까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규모 및 진행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4년 7월부터는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장차 27년, 그러니까 3년 후죠. 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이죠. 그래서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 치료, 회복의 전 단계 관리로 대전환하는, 사실 이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역사에서 보면 아주 획기적인, 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점이 그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 사실 뭐, 한의사, 한방치료 같은 것도 건강치료,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전 국민에게 중요한 이런 정신건강이나 심리건강이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것은 되게 이제 큰일이고, 이제 뭐 법적인 면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의사단체나 이런 곳에 이제 저항 같은 걸 생각하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보완책으로 이제 시작한 일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에는 저희가 이제 8만 명을 목표로 하지만 이게 25년에는 16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26년에는 26만 명. 그래서 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확대가 되고 아마 뭐 이 이후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이 정도로 유지되던가 아니면 뭐 더 확대가 되던가 하겠죠. 그리고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4, 25년은 정신건강위험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신건강이 취약하다는 그런 증빙을 받아야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되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특별한 진단이나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만 명, 16만 명, 26만 명, 50만 명 하면은 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예. 근데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현재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비슷한 이제 바우처를 줘서 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1만 명이에요. 1년에. 1년에 1만 명인데 이 그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만 8만 명, 그래서 16, 26만 명,
27년에는 5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거니까 5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확대이죠. 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학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카드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 지역사회 투자 사업 중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1년에 1만 명 대상이었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8만, 16만, 26만, 50만 명. 네, 이렇게 되는 큰 사업이다. 그리고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1회당 4, 5만 원 혹은 6, 7만 원 수준이었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1급 유형이 8만 원, 또 2급 유형이 7만 원이어서 지원 규모도, 그러니까 한 회기당 지원 규모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고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이런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 선정을 하고 뭐 이제 이런 데서 받은 증빙 서류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우처 신청 및 운영은 앞서서 요 해당 기관에서 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서 신청을 하고요. 어떤 그러니까 뭐 이런 카드 같은 거, 복지 카드 이런 형태로 제공이 하고,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지원금은 이제 1급 전문가들은 회당 8만 원, 2급은 7만 원인데, 나라에서 정해놓기를 이 지원금의 65% 이상이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지원은 개인이 받을 수는 없어요. 기관을 통해서 받는데, 그 기관이 전문가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의 65% 이상은 꼭 지급하도록. 그래서 그걸로 보면 2급 기준으로 1회기당 한 4만 5천에서 5만 원?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딱 65%만 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7만 원 지원이 되면 그중에서 5만 원 정도는 전문가에게 이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은 일단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심리상담센터.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은 요거일 것 같아요. 아니면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센터나 위클래스 이런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운영기관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운영기관이나 이런 국가 또는 공공기관 운영의 센터에 고용이 되시거나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이 공공기관이야, 뭐, 이미, 이제 설치돼 있으니까, 뭐, 하고, 운영기관은 어떻게 등록하느냐를 보면요. 먼저 시설 기준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소위 말한 10평, 10평이 최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0평에서는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초과될 때 한 평을 추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 기관이 한 뭐 30평이다. 그러면 30명까지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운영기관의 인력 기준은 제공기관의 장 한 명과 제공 인력이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장과 이제 제공 인력 한 명이 있으면 이제 등록이 되고요. 인력 자격 기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은 이제 이 부분일 거예요. 인력 자격 기준.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제공 인력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아니면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장이 되려면 1급 유형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1급이 사실 뭐 수도권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으로 가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익산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심리 상담 2급 수련을 하러 내려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1급이 없어요. 그 도시 전체에.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서 2급 유형도 이제 그 자격자가 많이 없다면 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공 인력에서 이제 1급 유형을 보면 일단은 이제 운영기관을 운영을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 1급, 보통 우리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고 부르는 그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 상담교사 1급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심리사 1급, 전문 상담사 1급, 임상심리 전문가. 예, 이렇게 1급 유형의 자격증은 이렇게 6개의 자격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요. 상담심리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는 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 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이렇게 자격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2급 유형은 운영기관의 상근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죠. 그래서 프리랜서 형태면 사실 한 기관에만 근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어, 활동이 가능한 거죠. 사실 그래서 프리랜서가 더 좀 뭐랄까요? 이제 유연한 근무 형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2급 요원,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 상담교사 2급,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1급. 그러니까 그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는 2급은 좀 안타깝게 포함되지 않았고요. 1급이 포함되었는데 1급이지만 2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상담 심리사 2급, 전문 상담사 2급. 네,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뭐냐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자격 기준은 매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년 후에는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이걸 처음에 정할 때에 이제 정한 위원회에서는 뭐 이제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하고 이제 3년 이후에는 뭐 더 엄격하게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바우처가 한 10,000명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앞으로 3년 후면 27년에 5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그 자격증 사실 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군다나 1급 요원들은 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임상심리사 2급이 아마 오늘 그 이제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2급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2급이 지금 현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3년이 지나가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가 모자라서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중요한 것은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 자격증이 있고 없고, 물론 출발은 중요합니다. 출발은 중요한데, 이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이 서비스, 심리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그러면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내가 바우처, 그러니까는 이제 뭐 바우처라는 걸 갖고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고 그냥 뭐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가거나 뭐 건강가족 지원센터를 가거나 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냥 어쨌든 뭐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정말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기관에서도 그 전문가를 계속 그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다시 찾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실력이 없는 분을 기관에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손님, 그쵸, 소비자를 뺏길 수 있는 거죠. 또는, 안 올 수 있거나, 또 잘못된 평판이 날 수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이 활짝 열리기도 했지만, 정말 이제 내가 어떤 그 무한 검증을 받는 그런, 이제 무대도 열린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그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질문은 뭐 마이크를 잠깐 켜시고 하셔도 되고 어, 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마음 건강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어, 여기 건강 사업에 참여한다는 거는 여기 운영기관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여한다는 거는 운영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운영기관의 그 고용계약, 그러니까 뭐 상근이나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뭐 이제 맺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프리젠테이션에 오타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수정할게요.
심리 서비스 M과 같은 기관이 여러 군데 있냐고요? 네네. 실습 수련 기관은 여러 곳이 있죠. 네. 네. 그 심리 서비스 M과 같은 기관이 정확하게 어떤 기관? 그러니까 저희 심리 서비스 M은 여러분들이 임상 심리사나 상담 심리사의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도록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 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실습이 필요하시다면, 네, 맞게 찾아오셨어요. 네. 네, 아직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예, 뭐 어떤 아이디어나 궁금한 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이 사업에 참여는 안 돼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되었던 규모로 진행이 된다면 제 예측으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심사 2급도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임상심사 2급, 아직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임상심사 2급을 먼저 준비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임상심사 2급이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 자격증으로 빨리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이나 어, 여기 청소년 상담사 2급,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요 자격증들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자격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학원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학원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상담 심리사 2급은 현재 학사학위만으로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심리사 2급이 취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자격증이긴 하지만 또 이것도 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자격증 다 좋아요. 네, 다 장단점이 있고요.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 모두 같이 준비하셔도 좋고, 이 중에 본인에게 제일 수월한 것, 또 제일 흥미가 있는 것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임상심사 1급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시험 응시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임상심사 1급 안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항상심 2급 자격 합격, 그것도 저희가 상담심리사 2급 안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때로 더 넘기도록 하고요. 상담 심리사 2급 자격을 응시하지 않고 1급 준비와 응시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요. 그것도 상담 심리사 2급 수련 안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심리사 2급도 수련 2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학사 자격으로 하려면 상담 경력 2년이 필요하세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마음건강 사업 관련 채용이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그에 대한 채용은 못 본 것 같아서요. 마음 건강 사업 관련 채용으로 따로 공고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 운영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마 다들 급할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
시점이니까 다들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자격증에 관한 것이나 뭐 이제 것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그 관련된 자격증 안내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상 1급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서비스 제공 등록된 센터에서 일을 해야 가능하다던, 네, 맞습니다. 예, 그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네. 네네, 맞아요. 그 상담, 여기 처음에, 요 국가 자격증이 아닌 상담 심리사와 전문 상담사가 이제 아주 초기에 빠져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걸 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하죠. 네. 네, 그러면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개별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임상심리사 2급 안내로 들어가겠습니다. 굳이 나가시지 말고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으세요. 네. 네.